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네. 그 조변님 뭐 네네. 사례 하나 최근에 이제 있으시다고. 어제 판결 난 것 중에 네. 이게 판결금은 1,500만 원인데 제가 이 판결문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너무 이제 약간 어떻게 될지가 잘 몰랐던 사건이었는데 왜냐면 증거가 일단 정말 작았는데 뭐 녹음이 자기야라고 했던 자기야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이제 성관계나 이런 건 없었고 뭐 우리 비밀 장소를 정하자 약간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어요. 뭐 사랑해 뭐 여보 뭐 이런 건 없어.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네, 그냥 자기야 나 우리 비밀 어디서 장소. 만나자. 비밀 장소에서 뭔가. 네, 그 남편이 난 성관계는 안 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하면서 그래 얘기할 근데 수 있지. 근데 그 여자랑 뽀뽀하고 이렇게 뭐 껴안은 건 맞다. 그건 미안해. 그건 라고 신했네. 얘기한 그 녹음이 있었어요. 아, 그것도 결정적이었겠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정도만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갔는데 남편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아내가 너무 무서워서 그냥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면서 상대방 쪽에 이제 집을 나가서 여자랑 붙으면서 상대방 쪽에 유리한 사실 확인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고 뭐 이제 뭐 녹음도 뭐 불법이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상대방 쪽 사실 확인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증인 신청을 했어요. 남편을 증인으로 이제 불러달라라고 해가지고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신문 하기 전에 이제 이 남편 스타일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남편을 전화를 했거든요.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받아서 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가 상대방 변호사님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상대방이 아닌데 자기 이혼 소송도 아니고 상간녀의 상대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완전히 둘이 지금 이해관계 공동체가 돼가지고 저를 이제 적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통화를 막 하면서 남편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이게 명확하게 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판사님이 이제 그런 걸 잘 본 거지. 판사님이 보기 전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그 전화 통화 한 20분 정도 했거든요. 남편이랑 또 적대시 하면서도 끊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답변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걸 이제 조변님이 잘 미리 이렇게 한 거죠. 잘 어떤 식으로 증거화 시켜가지고 네. 이 사람의 그 상습 거짓말과 네, 여러 가지를 이제 부각시켰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남편하고 참... 통화한 거를 증거로 내진 않고 그때는 그냥 스타일만 파악을 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겠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증인신문 자리에 가가지고 증인신문 할 때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질문했죠. 근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했고 보통 남편들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되게 그냥 머리를 잘 쓰지 않으시고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모르게 그냥 막 법정에 가면 긴장되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냥 생각보다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많이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 사실은. 왜냐면 거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 줄 그렇지. 큰일 나니까. 그렇지. 위증죄가 법정에서 거짓말 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거기서 그래서 뭐 똑같이 나는 그 여자랑 뭐 뽀뽀한 적도 없는데 그냥 무서워서 한 거다.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똑같이 진술을 해가지고 진술했고 다른 거짓말도 했고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었다. 아내는 의부증이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그 자리에서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증인신문은 끝났어요. 그리고 재판도 끝났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녹음 법정이 아닌 다른 데서 진술한 녹음이 있고 그다음 법정에서 인정한 진술이 있으면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한 말이 더 증거로서의 증거 가치는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정을 했어요. 네, 부인을 했으니까 사실 이 녹음 파일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건데 판결문을 봤더니 다행히 판사님이 남편이 법정에서 한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딱 해버리신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잘 변론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보여지네. 그렇게 자부하고 있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승소 판결이 났고 이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아마 하겠죠. 그분들은 이제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증거가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는데 1심 판사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고 정말 장기간 한 1년 반 정도 소송을 했거든요. 오래 걸렸네? 너무 많이 이렇게 다투니까 부인하면 다투니까. 그렇게까지 보통 안 걸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보람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승소하는 게 이제 보람이지. 이제 조변님은 이제 소송이 이제 승소. 그러니까 이긴다 조변이지. 이게 이기는 것만 이제 잘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좀 복잡해. 저는 이거 어떻게 가정 회복을 잘 해야 되고 네. 저는 이 케이스도 워낙 다양하고 사람의 심리까지 들어야 되고 참 힘들어 이게 사실 이게. 그래서 법조인보다 제가 더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분은 또 이혼을 또 진짜 결심하신 분들 그러면 또 유리한 이혼이 뭐냐 꼭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거 물리적인 걸 다 버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종합이지 종합 이렇게 이제 버무리는 거 전문이죠. 사실 또 느낀 거는 재판은 사실 그렇게 너무 힘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힘들게 올해 1년 반씩 증인 신문까지 하면서 가는 재판은 그 과정에서 아내분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기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단계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가면 그렇죠, 소송도 그렇죠. 쉽고 더 빨리 끝나고 그렇죠. 더 좋은 건데 이제 뭐 그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만으로 가지고 들어간 건데 증거를 더 확실히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어지간한 증거 잡히면 빨리 소송 들어가라고 해요. 그거 묵혀놨다가 나중에 하면은 그다지 뭐 판결에도 그렇게 좋게 안 나오더라고. 빨리 하면 할수록 좋더라고요. 네네. 묵혔다 하면은 그 판사가 볼 때도 왜 이제 와서 하냐 뭐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빨리 하시라 신속하게. 물론 뭐 박살내고 여러 가지 대처하는 것도 빨리 하시라 초장에. 네. 촉바상 초장에 빠르게 상간자부터 촉바상을 기억하시라. 자 이제 하고 자 오늘의 주제는 그 100% 후회하는 3가지 이혼 유형이 있어. 이 3가지 식으로 이혼을 하면은 제가 진짜 16년째 벌써 상담하지만 벌써 16년 됐네. 달인이네. 16년째. 달인 옛날에 달인이 16년인데 네. 예, 많이들 후회하시더라고. 첫 번째는 뭐냐면 오락가락이야.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때는 이혼하지 마시라. 네. 대부분 오락가락이야.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들어보면 아닌 것 같아. 이혼할 거예요 얘기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 딱 몇 마디 더 들어보면 알거든. 그럼 저는 한 마디 딱 하지. 아 결심이 선 게 아니시네요.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건데 네. 그런 경우는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네. 확고할 때 해야 됩니다. 확고한 거와 오락가락이 제가 구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죠. 네. 자, 잠자기 전에 생각할 때도 이혼, 눈 떴을 때 생각할 때도 이혼, 밥 먹을 때 생각할 때도 이혼, 길을 걸을 때 생각할 때도 이혼. 그게 늘 이혼이 확고해. 그러면 그건 확고한 겁니다. 근데 잠자기 전에 생각할 땐 이혼인데 다음날 눈 뜨니까 아닌 것 같고 또 밥 먹을 때는 또 아니야 이혼해야 돼.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런 꼴 보고 어떻게 살아. 근데 또 저녁 때 되니까 또 애 얼굴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져. 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기도. 이건 아니야. 그쵸. 그런 경우 절대 하지 마시라. 네. 근데 자꾸 주변에서는 빨리 그거부터 결정해라. 이혼할 거냐 말 거냐 그거부터 결정했는데 왜 결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근데 오락가락 하는 아내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몰고 간단 말이에요. 몰고 가가지고 그냥 뭐 약간 이혼 쪽으로 모는 거지. 또 친구들도 그렇고 약간 뭐 전문가라는 분들도 야 이렇게 결정해라. 뭐냐 이혼이냐 아니냐.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 가도 마찬가지. 야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조변님은 아는 거잖아요. 저의 철학을 그렇죠. 알고 네. 좀 더 이게 시야가 약간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넓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그 변호사들이 그거부터 결정하라고 그런다고요. 거기서 이제 아내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오락가락할 때 만약에 이혼으로 가닥 잡았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 네. 확고할 때 하시라. 네. 예, 그게 첫 번째 오락가락. 두 번째 뭘 것 같습니까? 갈팡질. 아 뭐야? 이거 오락가락이나 갈팡질방이. 유사품. 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저 정답은 모르겠는데 하나 제가 생각나는 건 있거든요. 뭐냐면 재산을 그러니까 그 떼어줘야 되는 이혼, 유책 배우자한테 재산을 떼어줘야 되는 이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그러니까 내 명의로 이미 다 재산이 다 가지고 있고 남편한테는 재산이 큰 재산이 없는데 부동산 같은 거 다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소송전으로 가면 이제 떼어줘야 되니까.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여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필요 없지 않아요? 뭐 굳이 왜 내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나눠줘야 그렇지 되지? 이제 그렇긴 한데 그냥. 그거는 그냥 뭐 약간 뭐 너무 알려진 거고. 아, 너무 알려진 거야? 안 알려진 걸 하고 싶어. 그리고 오늘은 약간 추상적인 걸 하고 싶어. 오락가락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뭐 재산 떼어주는 거 또는 뭐 양육권 내가 불리하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도 뭐 진짜 중고등학생들도 알만한 그래 이혼할 땐 당연히 그거 아니야 재산 챙기고 내가 그래서 그거는 별로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고 제 묻지마 간디 이력에 스크래치가 날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거 되게 방송을 의미 있는 하면 건데? 의미는 아니, 있지. 그러니까. 의미 있는 건데 내가 아무리 이혼하고 싶고 그거는 100% 확신이 섰어도 재산을 떼어줘야 되는 그거는 상황이면 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응. 재산을 내가 유리하게 하는 그 전략적 방법은 소송을 그걸 제외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안 하는 게 그건 상담을 통해서 해야 돼. 왜냐면 상대방도 이걸 듣고 있으면 그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아요.
제가 꼭 뭐 상담을 이렇게 꼭 하게끔 제가 뭐 돈 벌려고 막 그 상담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 재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제가 얘기해버리면 이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염탐꾼들이 있거든. 네네네. 염탐꾼 좀 표현이 프라이빗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정탐꾼. 성경만 쓰면 정탐꾼이라고 거기 많이 나와.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정탐꾼이 있어. 그래서 염탐꾼들이 오는데 그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건 상담을 통해서 해야 돼. 여기는 약간 원론적인 거 플러스 일반적인 걸 네네네. 보통 하는 거죠. 그래도 간과하기 쉬운 거. 오락가락할 때 하지 말라는 건 간과하기 쉬운 거. 그쵸. 생각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오락가락할 때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오락가락할 때는 하는 거 아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상간자를 응징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절대 하지 마시라. 그거는 거의 후회하신다. 네. 예전에 제가 뭐 상담한 분 중에는 재산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한테 이제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가지고 뭐 상간자 소송도 안 걸고 상간자 건드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이혼하신 분이 있어요. 벌써 한 5년 전 6년 전인데 네.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몇 달 있다가 그때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이혼을 먼저 하지 마십시오. 상간자부터 치고 하십시오. 둘 갈라놓는 노력을 하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아닙니다. 저 한 이 정도 한 수십억 재산을 제가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전 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안 그렇더라고. 그렇죠. 몇 달 지나니까 정말 통곡을 하시더라고. 합의서는 썼나 보네요. 상간소송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합의서 쓰고 이제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원통화 되는 거. 아니 그때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를 좀 더 붙잡지. 내가 얼마나 붙잡았는데 내가 몇 번 상담하면서 대면 상담도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눈을 이제 동그랗게 뜨고 저기 그 눈 동그란 그 누구야 그 코미디언 그 SNL 거기 나오는 맑은 눈의 방이. 걔눈 동그랗게 그런 내가 진짜 그런 그 개구리 눈 두꺼비 눈을 뜨고 내가 막 그렇게 내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내가 강조를 했는데 기어코 안 하셨더니 그게 본인도 할 말 없지 뭐. 아니 제가 그러지 않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것들이 지금도 막 꿀이 쏟아지고 둘이 뭐 결혼할 것 같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야. 약간 남편이 좀 약간 저기 전문직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면 응징할 방법이 없네 이제 와서. 없죠. 뭐로 합니까? 이제 이혼했는데. 정말 저기 무슨 중국의 뭐 조선족 뭐 킬러들 좀 아는 사람 없냐? 없습니다. 무슨 제가 킬러 그것까지 합니까? 저 그거 대행은 안 합니다. 별도로 알아보십시오. 킬러 어디 어디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보시오. 당근마켓에 한번 올려보면 나올 수 있겠지. 정말 진짜 후회하시더라고. 상간자 맞아요. 반드시 응징하시라.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게다가 각서 써주면 그리고 재산을 어느 정도 주는 조건을 하면 당연히 상간자 건드리지 말 것, 상간자 가족이 맞아요. 알리지 말고 이거 다 써놓고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덜컥 이혼하지 말고 둘한테 날개만 달아주는 격이고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상간자 치고 소송은 반드시 하고 그리고 상간자 박살내고 배상도 받고 그리고 한번 노력도 좀 해보고 남편이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죠. 상간자를 쳐보면은 약간 내 남편이 싹수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런 거 다 보고 진짜 바닥을 쳤을 때 저 인간 안 되는구나, 인간 아니다. 그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지를 남기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이것도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저는 약간 좀 변호사분들한테 약간 앞에 조변인도 계시지만 조금 약간 미안한데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이혼 소송을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시라. 일단 상간자부터 치고 시작하시라. 네. 그리고 가급적 협의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봐라. 왜냐면 상간자를 치면 약간 본색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 본색이 드러나면은 그때 가서 오히려 상대방이 이혼해달라고 제발 이혼해달라고. 근데 상대방은 유책 배우자란 말이에요. 이혼 소송을 섣불리 못 걸지. 근데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어 진짜 죽겠고 지네들이 진짜 죽고 못 사는 삶이면 이혼해달라고 사정하겠지. 그럼 좋은 쪽으로 협의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지를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때 가서 내가 또 결심이 섰는데 이 인간이 안 해주면 그때 가서 소송을 걸더라도 일단은 여지를 둬보자.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혼을 처음부터 소송을 걸어버리면 그래서 제가 상간녀 소송이랑 이혼 소송을 같이 동시에 걸어버리면 여지는 없다. 그냥 이혼은 정해진 거다. 저 사람도 반소로 받는다. 대부분이 기각으로 맞서는 경우 그쵸. 별로 없어요. 네. 그럼 반소로 받아버려. 그러면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야. 네. 그럼 내가 나중에 생각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 이혼이 너무 성급했나?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하신다고. 그럼 또 그걸 또 취소시켜야 돼. 그러면 또 저쪽에서 또 반소를 걸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소송을 건 게 또 남아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그걸 또 기각으로 또 맞서야 돼. 저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어려워지죠. 약간 쓰리 쿠션 당구용으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조언 드린 경우가 많고 또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쪽 변호사분이 어렵다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게 뭐냐 또 이혼 소송을 건 걸 취소시키면 저쪽은 이미 반소를 건 거야. 반소로 맞대응을 했는데 이쪽에서 취소시켜도 저쪽에서 건 게 남아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또 기각으로 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그 변호사님한테 기각이 되는지 좀 기각으로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근데 또 어떤 변호사들은 안 된다, 또 된다. 이게 분분해요. 복잡해진다고 어찌됐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내가 좀 약간 불리해질 수 있는 거지. 내 패가 다 드러난 거잖아. 그리고 남편이 나중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 원래 이혼할 생각이 있었다. 맞아요. 나한테 소송을 건 사람이다. 네. 그런 것도 파탄의 어떤 사유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소송 건 건 좀 치명적인 왜냐면 내가 마치 돈 때문에 오기로 버티는 거다. 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제 아내는요 지금 이혼할 생각이 강한데 예전에 저한테 소송을 걸었었지 않습니까? 이거 취소시킨 게 돈 때문에 이거 한 거다. 네. 그래서 우리 파탄 났다라고 주장하면 오기로 버티는 것도 파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많이 불리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불리해진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무조건 이혼 소송 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간녀 소송 먼저 걸라. 네. 일의 순서상. 그쵸. 그리고 여지를 남겨둬라. 네. 두 가지를 동시에 걸어버리면 진짜 후회하는 그 이혼이 될 수 네.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네.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 그 뭐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 그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 또 봬요. 안녕.